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홍수정의 펀드 상담실 두 번째 오프라인 강의네요. 지금 보니까 저번에 앉으셨던 자리 많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약속했나요? 아니면,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나서 많은 전화와 질타도 있었고요. 또 많이 문의사항도 있었어요. 어쨌든 최대한 좀 정확하고 여러분들 유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도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쭉 배웠던 게 뭐냐면 왜 투자가 필요했고 또 펀드가 뭔지 정의도 배웠고요. 근데 여러 가지를 배워왔어요. 오늘은요 좀 더 실질적인 걸 이제 배워갈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펀드 상품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배워왔다면 앞으로 시간은 이제는 그 펀드를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출 거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맨 먼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펀드 가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입할 때 펀드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리포트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펀드 리포트를 보는 방법을 좀 배울 거예요. 더불어서 펀드 리포트를 보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정말 펀드가 그냥 삼성전자 주식 하나 딱 달랑 사서 경기가 좋으면 수익을 먹고 떨어질 때는 또 마이너스를 내고 이렇게 그냥 경기 상황에 따라 좌우지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막연하게 수동체인 것이 아니고 펀드라는 것이 능동적으로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능동적인 상품이라는 걸 배울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펀드가 도대체 막연한 그냥 펀드 이러지 말고 펀드를 수박이라면 나중에 딱 잘라서 그 안에 있는 구조가 어떤지를 조목조목 한번 보자는 겁니다. 되셨겠죠? 예, 그래서 평상시에 궁금했을 텐데 그 두 가지를 배우고 더불어서 성적표 보는 법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보여줄까요? 펀드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회사는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제로인과 많이 들어봤었죠. 한국펀드평가사입니다. 두 군데인데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제로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펀드 등급을 매길 때 태극마크 이게 태극마크예요. 예. 태극마크가 제로인입니다. 제로인. 그리고 한국펀드평가사는 이 별표를 붙여요. 자, 이 이름 모를 펀드가 하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리포트를 보면 복잡해 보이죠? 근데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잘 보면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예, 이게 뭐냐면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내 펀드가 얼마만큼 수익률을 내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직관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펀드 수익률 하나 나타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예, 보면 내 돈을 투자했는데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세 번째, 그렇죠. 이 펀드가 다분히 수익률을 달성하는 건 좋지만 저번에 얘기했던 데 뭐예요? 평균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위험을 내가 리스크를 감수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위험과 수익률은 항상 양날의 검처럼 같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잘 보면 위험과 수익을 각각 나타내고 있고 또 그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효율적 지수라고 했죠. 효율적 지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펀드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이 총 세 가지인데 자, 처음부터 우리 이 기준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보면 이 기준가로 되어 있죠. 이게 보면 이게 주식형 펀드인데 이거 코스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코스피가 아니고요. 이 기준가가 왜 필요한지 얘기하겠지만 이건 어쨌든 코스피 그래프가 아니에요. 자, 기준가는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기준가부터 꺼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 펀드 하나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형 펀드를 하나 가입하잖아요. 여러분들 10만원 불입하는 주식형 펀드 하나 넣더라도 보통 주식형 펀드 하나가 국내에 상장 주식회사, 그죠? 상장된 주식회사, 삼성전자, 포스코 많죠. 그런 회사에 보통 30군데에서 50군데 정도를 투자합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하죠. 예. 그러면 그 각 회사의 주가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걔네들 나름대로 우리가 샀는데 그걸 뭔가 평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좀 보기 편하게 하나로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난지 안 난지는 그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준가를 만드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께서 펀드를 투자하시는데 1년차가 있고 2년차, 3년차가 됐어요. 또 3년 보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이 펀드가 한 30군데 회사를 투자하는데 그 회사 주가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다 평균 내갖고 그거를 100으로 통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걸 100이라는 그냥 지수 하나를 통일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1년이 됐더니 어때요? 이 회사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고 내가 수익률이 10%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준가는요. 우리 보수 시간에 배웠던 수수료 시간에 보수 있죠. 매일매일 되는 것처럼 얘 기준가도 매일매일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 펀드는 매일매일 반영을 하죠. 자, 10%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를 정산할 때 보니까 기준가가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처음에 샀을 때 100이 됐는데 10% 났으면 직관적으로 편하죠. 어떻게요? 110이 된 거죠. 이렇게. 그쵸? 자, 2년차 때 보니까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10에서 마이너스 5%니까 까진 거 아니에요. 그죠? 약 한 얼마나 될까요? 한 104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딱 봤을 때 어쨌든 내가 기준가 100으로 시작했는데 뭐 1년차 때 10%가 났고 1년차 마이너스 5% 났지만 아직 까지지는 않은 거죠. 딱 보면 알겠죠? 그걸 보면 아, 아직은 내가 전체로 수익률을 냈구나. 내 펀드가. 이걸 알 수 있을 거고 3년차 때 만약에 2%다. 그럼 대략 얼마 될까요? 또 104에서 2% 났으니까 기준가가 106. 이렇게 바뀌겠죠? 네. 어때요? 직감적으로 와닿아요? 그렇죠?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바로바로 해야지 써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실전이니까. 그래서 기준가가 얼마나 유익한 정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현재 내 펀드의 수익률의 현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자, 이해가 됐으면 넘어갈게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기준가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러니까 기준가가 곧 코스피 지수는 아니다. 그렇죠? 그거 혼동하시면 안 되고 기준가를 보면 현재 수익률을 바로 판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펀드가 이제는 내 돈을 도대체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이 펀드라는 이 상품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나 내 돈을. 이제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투자처를 보면 이런 거죠. 내 돈을 도대체 어디에 투자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 처음에 본 거를 투자처를 더 확대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안 보여져 작아서. 자, 보니까 이거야. 내 돈이 만약에 얘는 우리가 잡은 펀드가 주식, 채권, 혼합형이래요. 그럼 우리가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니까 주식이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60%를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을 40% 투자한대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의 불입을 매월 하기로 했다. 펀드에. 그럼 얼마를 여기 투자한다는 거 주식에?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맞추셨네요. 6만 원. 자, 6만 원을 투자하고 4만 원 채권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식 하나라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뭐냐면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초대형 회사도 있죠. 또 상장은 됐지만 작은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회사 규모별로도 이렇게 나누고요.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회사 갖고 있는 다루는 아이템이 뭐냐. 반도체냐, 자동차나 조선주냐. 뭐 이런 아이템의 성격에 따라서도 가치주냐, 성장주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뭐 가치주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지금의 가격보다도 저평가된 그런 주식을 가치주라고 하죠. 그냥 대표적으로. 성장주는 지금의 가격보다 조금 더 고평가되긴 했지만 미래 어때요? 성장이익을 기대를 이미 다 반영해서 성장이익을 기대하고 가는 주죠. 어쨌든 가치주와 그 아이템에 따라서도 그 성격, 그 주식의 성향에 따라서도 가치주와 성장주에서 또 나눠집니다. 그럼 이 표만 봐서도 어때요? 5개죠. 여기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25개. 규모별로요. 회사를 또 25개로 나눠서 위에 보면 그 비중대로 투자를 하죠. 이렇게 프로테이지별로. 어때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보통 한 30개, 50개 회사가 되는 거죠. 그쵸?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투자 안 하는 회사도 있겠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러다가 또 뒤에 보시면 알지만 또 투자도 합니다. 그거는 별도의 문제지만 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6만 원 가지고 말이에요. 엄청난 많은 회사, 한 39대 회사에 투자를 해요. 우리가 주식을 한다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만 하려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죠. 감히 6만 원 갖고 사는 주식을 투자할 수 있나요? 이게 펀드의 매력입니다. 그쵸? 분산해서 투자한다는 거. 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채권도 그래요. 채권도 여기 위에는 뭐냐? 안정도예요. 최상위. 똑같죠? 최상위의 안정도, 그 다음에 안정도 떨어지는 부분. 이렇게 해서 안정도에 따라서 나누고요. 또 밑에 보니까 기간에 따라서 나눠져요. 이건 뭐냐면 채권은 아무래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길다. 근데 나는 5%의 금리를 빌려줬어요. 근데 20년 후에 그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3개월, 5개월이라면 내가 5%를 빌려줬을 때 시장 금리가 5%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시장은 4%였다면 5% 빌려준 거 나는 이익이 됐죠. 근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시장 금리가 5%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성이 노출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5% 빌려줬는데 나중에 시장금리가 10% 됐어요. 그럼 나는 잘못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채권 위험한 거죠. 어쨌든 초단기냐 초장기냐 이거에 따라서 또 기간별로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 5개, 이렇게 해서 25개 이렇게 많은 곳에 이 4만 원 가지고 또 분산을 투자해서 채권을 투자합니다. 또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가 우리가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펀드라는 구조를 딱 잘라보면 그 작은 돈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곳에 분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주식형 하나 볼게요. 주식 같은 경우도 친절하게
내가 전체 30개에서 50개 정도 회사 투자하지만 전체 탑10 가장 비중 많은 10개를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얘 보니까 역시 현대자동차, KB금융, 우리가 다 보면 삼성전자, 그죠? 포스코, SK 웬만하면 큰 회사, 우리나라의 거의 시가총액을 거의 상위 10%를 다 끌어가는, 그죠? 그런 회사 투자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밑에 볼게요. 자, 이렇게 분산 투자만 하느냐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분산 투자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방어한다 그랬죠? 채권은, 펀드는 경제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바뀌면은 펀드 매니저가 분산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투자의 비율도 바꿉니다. 볼게요. 자, 초대형주 이게 그 주식형인데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초소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게 전월에는 48.18% 이렇게 비율대로 투자를 했는데 경제 상황이 이번 달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요? 자, 보세요. 당월에는 초대형주를 좀 줄였네요. 그죠? 그리고 대형주를 좀 넓히고 더 많이 투자하고 중형주를 더 넓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 비율마저도 조정한다는 거예요. 비율마저도. 그죠? 비율이라고 해서 여기 정해져 있는 거를 뭐 10한 걸 이렇게 팔하고 투자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투자 안 했던 거를 이제 더 반영을 또 하는 거죠. 종목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종목과 비율까지도 능동적으로 그 경제상에 맞춰서 계속 적응해서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펀드 수수료가 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죠? 펀드 매니저가 그런 일선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하나 봤더니 이렇게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도 하고 이렇게 비율도 조정하는 거야. 라고 알 수 있었고요. 이제 알았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이번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내 성적표. 우리 뭐 다 배워서 편하게 알 거예요. 그죠? 성적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수익률을 수익률 보기도 있고 아까 제가 효율성 지수라고 했죠. 수익률도 보니까 어때요? 벤치마크. 우리 배웠죠? 기준 지표 대비. 그죠? 그 대표 지수. 그래서 내가 아까처럼 30개의 주식형 펀드인데 30군데의 주식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삼성전자부터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 지표가 뭐예요? 코스피겠죠? 그죠? 그걸 대표하는 지수의 기준은 전체 코스피. 그러니까 벤치마크 대비 보니까 1개월의 성적은 마이너스 6.8%인데 전체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더 잘한 거죠. 3개월. 이렇게 해서 5년 볼게요. 5년은 이 펀드가 48.2%를 달성했는데 전체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43.2%. 벤치마크보다 더 잘했네요. 그러니까 수익률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처럼 이런 평균 수익률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동시에 효율성 지표, 즉 위험지수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저걸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위험을 반영을 했는지, 내가 이 펀드가 얼마나 위험의 대가를 치렀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표지표차 다 배웠고, 뭐 BMI가도 다 알죠. 예, 다 위험평균도 나오고 위험평균도 나오는데 여기서 아마 못 봤던 게 있을 거예요. 전 시간에 못 봤던 거. 그게 뭐냐면 젠센 알파 지수. 요거죠. 자, 이거 뭐냐면 이 젠센 알파 지수가 그렇게 크게 침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변별력 있는 지표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이번에 일본의 원전 사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때요? 일본에 원전 사태 발생되고 쓰나미 막 이렇게 불구해갖고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장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잖아요. 더불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기회였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자동차 쪽 이런 것들 굉장히 수출이 잘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잘해서 한 능력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주식을 갖고 있었어도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펀드 자체가 그냥 삼성전자 주식 딱 하나 사갖고 경제 상황이 좋으면 먹고 안 좋으면 안 먹고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아까처럼 펀드 매니저가 종목도 선정하고 비율도 그때그때 맞춰 분산해서 능력 방어를 했잖아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자는 게 젠센의 알파 지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쵸? 반드시 필요하겠죠? 펀드는 능동적인 상품이니까. 그죠? 근데 그 능동적 상품은 결국 누가 한다? 펀드 매니저가 하는 거니까. 그 매니저가 정말 능력 있는 점들을 보자는 겁니다. 그게 젠센의 알파 지수예요. 이해가 되셨죠? 보니까 이 펀드의 유형평균, 그러니까 이 펀드도 같은 유형 펀드가 많겠죠? 거기도 펀드 매니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유형평균 보니까 0.85가 나왔는데 이 펀드는 뭐예요? 1.73이면 어때요? 다른 펀드 매니저보다 이 펀드 매니저가 잘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펀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젠센 알파 지수 이거 중요한 겁니다. 펀드에서는. 왜냐하면 펀드는 수동적인 상품이 아니고 능동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죠? 그 얼마나 그 사람이 그 펀드 매니저가 조율을 잘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뭐 우리가 전것이 다 배웠죠. 샤프 지수부터 뭐 젠센 빠진 거 있죠? 트레이너. 그죠? 트레이드 수 있었고. 자, 이렇게 해서 닫아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펀드의 성적표를 보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어때요? 보고 나니까 의외로 간단하죠? 네. 그래서 아까처럼 현재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기준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 돈을 이렇게 많은 곳에 이렇게 투자했구나. 펀드라는 게.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보따리죠, 보따리죠. 큰 보따리죠. 대단한 상품이구나라는 거. 또 하나는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우리는 그냥 10만 원 다분히 내는데 야 종목도 분산하고 종목도 막 자기가 사고 또 경제선에 맞춰서 비율까지도 매달 이렇게 바꿨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과학적이고요. 펀드가 사실은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펀드 매니저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계속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 사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관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관리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능동적인 상품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이거 보면 이제 본인들의 가입한 성적표를 볼 수 있겠죠? 예,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집에 들어가시면 꼭 확인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강의 잠깐 또 들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